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거 말고도 챕터가 2개가 노트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자바 8부터 도입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람다 표현식, 그리고 스트림 라이브러리, 람다 표현식을 많이 활용하는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스트림 부분 말고 람다 표현식 부분을 최대한 다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그 함수의 인자로 뭘 전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기존의 자바에서는 함수를 전달할 수 없었어요. 자바는 함수를 전달할 수 없었으니까 함수만 하나 전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에 함수 하나 정의해가지고 그 클래스에 객체를 전달했어요. 함수 자체 전달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바 8부터는 함수를 전달하고 싶을 때 굳이 불필요하게 객체 지향 클래스 같은 전형적인 클래스가 아닌 함수만 딸랑 갖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뭐만 정의하면 돼요? 함수만 정의해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수를 또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범용 프로그래밍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 하나의 코드로, 하나의 함수가 어떤 함수가 오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검사하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짝수를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홀수를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3의 배수를 검사하도록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코드를 내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만 정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함수가 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전달되는 인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인자로 오는 함수에 따라서 그 함수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이제 자바는 그러면 그걸 왜 함수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냐면은 당시 자바 8 만들기 그 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C#, 스칼라, 파이썬, C++11 등등에서 다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모든 언어들이 객체 지향을 지원해야 되겠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능이 다 제공이 돼요. 어떤 언어든지 최신 언어들은 다 함수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근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지원할 때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데 함수를 정해놓고 전달하려고 그러면 번거로워요. 왜? 함수를 정했는데 이 함수는 여기 전달할 때만 쓰이고 다음에 한 번도 안 쓰여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게 번거로워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간결하게 식처럼 정의해서 거기 필요한 데에서 정의해서 쓰고 끝내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아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름도 안 주면서. 함수의 이름도 안 짓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도 안 짓고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 이런 거를 정의해 놓고 F에 G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여기다 전달해 놓고 땡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에다가 여기다가 함수 정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인자를 전달할 때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정의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함수를 정의하는 그 문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정의한 그게 람다 표현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보세요. 소트를 하는데, 리스트를 소트 하는데, 보통은 이 리스트가 지금 스트링 리스트예요. 그럼 스트링 리스트를 소트하면은 기본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기준은 사전식 그 기준으로 소팅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사전식으로 소팅하는 게 아니라 렌스, 문자열의 길이를 기준으로 작은 거부터 큰 거대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문자열의 크기가 작은 거부터 앞에 오게끔. 그러면은 이 소트를 할 때 그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게끔 그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함수를 만드는데 얘를 함수를 어떤 여기에 전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전에는 함수를 어떤 다른 함수의 인재로 전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함수를 어떤 클래스에 만들고 그 클래스에 객체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방식이죠. 여기에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소트할 때 사용할 그 비교 함수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너 비교할 때 이 함수를 쓰라고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를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클래스에다 정의해놓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전달하고 땡이야. 다른 데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요걸 좀 더 축약해가지고 요 인자를 전달할 때 여기다 뭘 정의하고 있어요? 함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이 옛날 방식이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도입되기 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도입되면은 여기다가 람다 표현식을 쓰게 됩니다. 함수를 정의하게 돼요. 요 앞에 가로가 함수의 뭐가 될까요? 인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결과값이에요. 함수의. S1 렌스 빼기 S2 렌스. 요게 리턴되는 값.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문자열 두 개를 받아서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해서 뭘로? 렌스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요 빨간 게 뭐예요? 람다 표현식. 람다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들 이런 걸 많이 쓰니까 미리 정해놨어요. 요 람다 표현식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내가 미리 정의하지 않고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이 보면 compare to comparing인데 string 땡땡 length예요. 그러면 뭘 이용해요? string의 length 멤버를 이용하겠다. length 메소드를. 메소드 이름이에요. 만약에 내가 학생인데 학생 이름 갖고 정렬하고 싶으면 student 땡땡 뭐가 돼야 될까? name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get name. 메소드 이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reversed 하면은 역순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람다 표현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저거보다 좀 더 간편하게 스태틱 메소드, 이미 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스태틱 메소드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의 문법은 parameter 요 기호 표현식이에요. 이게 이제 인자 결과값. 여기 보면 string message 그러면 얘는 return 되는 값이 없고 뭘 할까? 요 함수는 그냥 요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해 주겠죠. 이때 이 메시지의 타입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하면은 이 타입이 뭔지는 컴파일러가 추측할 겁니다. 그럼 추측하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는 있죠. 내 기대하고는 다르게 추측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돼요. 만약 인자를 여기 타입을 쓸 때는 가로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콤마로 두 개였을 때도 가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하나 있고 인자 타입을 안 쓸 때는 그냥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경우에는 항상 가로를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 때도 가로 해줘도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파라미터 타입만 생략하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 둘 다 인트면 인트 써주든가, 생략하려면 둘 다 생략해서 ND 해놓으면 이제 추측을 하겠죠. 컴파일러가. 얘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D가 D로 N을 나눌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요 코드도 뭐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죠? 요거 하기 전에는 뭘 해줘야 될까? D가 0이면 문제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람다 표현식은 이제 인자니까, 이제 어떤 표현식이니까 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변수에 람다 표현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요 F 함수를 정의하면서 어떤 G 타입의 함수를 인자로 받고 싶으면은 요 인자를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수 하나를 받고 싶다. 그러면 int n 이렇게 정의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int 하나를 받아서 int 값을 주는 함수를 받고 싶어. 이 f 함수에서. 그럼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이런 함수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죠. n을 받아서 반으로 나눠준 거예요. 반. 이렇게는 여기다가 써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이런 거를 받고 싶다. 이 f 함수가. 그럼 여기다가 뭘 해야 돼? 어떤 타입을 정해줘야 되겠죠. 이런 함수가 오게끔. 그때 쓰는 것이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여기에 이제 이런 걸 받고 싶으면은 F 뭐 이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오는 게 인터페이스 타입이 와요. 인터페이스 타입.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멀티플 int apply int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걸 받고 싶으면 F multiply multiple F 뭐 F는 거 아니고 G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multiple G. 그러면 이 F 함수는 인터페이스 하나 받는 거죠. 인터페이스 객체를. 근데 얘는 함수만 하나 선언되어 있는 n이기 때문에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되겠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함수를 인자로 받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G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실행해야 돼요? G.apply 이렇게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함수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그래서 함수를 인자로 넘기고 싶을 때 함수를 미리 정해놓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미리 정해놓을 수도 없네. 자바에서는.
그렇죠? 함수만 따로 존재 안 하니까. 함수를 정의하려면 뭘 정의해야 돼?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또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다?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인자를 우리가 그 인자를 호출하는 데다가 인자를 넘기는 데다가 람다 표현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함수를 받는 함수를 정의할 때 그것의 타입은 뭘로? 인터페이스로 정의할 수 있게 했다.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이 람다 표현식을 유지한 다음에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multiply 10, apply 10 하면은 결과값은 100이 되겠죠. 여기는 x가 멀티플이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라인 수가 무지 길면은 람다 표현식으로 보통 작성 안 할 텐데 그래도 그 한두 줄이 된다. 그러면은 함수 정의와 똑같이 리턴을 써주셔요. 이렇게 문장들로. 아까 어딨어? 이런 경우에는 리턴 안 써줬죠.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 리턴 안 써줘요. 그냥 n 모드 2 땡땡 0 하면은 2가 n이 짝수인지 보는 거죠. 요거의 반환값은 뭐가 돼요? 그러면 불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줄로 가야 되면은 리턴을 써준다. 그래서 요런 걸 정의할 때 내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앞에 add functional interface라는 키워드를 annotation을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뭐 해주는 거냐면 옛날에 add override는 뭘 해준 거였어요? 컴파일러한테 좀 더 정보를 주는 거죠. 나는 지금 뭐라는 거다?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재정이 되는 건지 잘 검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dd functional interface를 쓰면은 나는 여기다가 메소드를 몇 개 선언하겠다? 하나만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선언하면 에러가 돼요. 얘는 뭐에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실제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람다의 그 타입을, 람다 표현식의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정의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면은 여기에는 몇 개가 와야 돼요? 하나만 와야 돼요. 함수 선언이 하나만 와야 된다. 다 그렇게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조이너 해가지고 조이너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의 객체를 인터페이스는 객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함수 인터페이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람다 표현식들이 함들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뭘 설명하려는 거냐면 조이너 해가지고 여긴 조인인데 스트링 두 개예요. 인자가 스트링이 반환되고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애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정수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XY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는 얘를 불러야 되는 건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이너인데 add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 타입을 생략했죠. 타입을 생략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타입을 유추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스트링으로 유추돼가지고 얘가 아무 문제 없이 갈 텐데 에러 난다는 거예요. 에러. 그래서 비슷한 형태가 있을 때 이 타입을 생략하게 되면은 타입 유추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대로 그 동작, 내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변화는 여기처럼 요 XY는 요거다라고 내가 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뭘 넣어줘요?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하면은 얘는 될 수가 없죠. 조이너는 뭐가 필요해요? 스트링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즉 람다 표현식을 받는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애들을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UT 펑션에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많이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나한테 맞는 것을 쓰시면 돼요. 내가 아까 인트 되는 거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쟤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 펑션 인트 하면 안 되구나. 인트 하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항상 t에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 받는 거예요? 정수 하나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받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함수 인자들을 정의할 수 있다. 함수 인자들을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는데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지 않고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보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함수들을. 어떤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함수를 정의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내가 정의하지 않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요 형태 x에서 요 x가 요 함수의 인자로 실행하라라는 거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좀 더 간결하게 땡땡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new 뭐 이렇게. 뭐 이건 대략적으로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람다 표현식을 간단한 것들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해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은 이렇게 그 함수를 아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내가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람다 표현식을 받는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뭘 이용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얘네들을 이용 안 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목적으로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앞에다 뭘 붙여요? add function interface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메소드 선언을 몇 개만 할 수 있다? 하나만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을 실행할 때는 요 이름을 또 불러야 돼요. joiner.join.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apply니까 나중에 여기서 G를 가지고 실행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G.apply.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apply, test, accept, get, apply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는 apply. 얘가 인터페이스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겠고, 요 함수를 요 안에서 실행할 때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